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쭉 배워왔던 6단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5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텐데요. 문제 미리 풀어보고 지금 강의 들으시고 계시죠? 만약에 지금까지도 문제 안 풀어보고 이렇게 강의 듣고 그러시면 밉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 풀어보고 저하고 같이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벌써 6번째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언급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그랬습니다. 문화 이해 태도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민족의 가치와 습관, 풍습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의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말한다. 자, 평가절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낮추는 거죠. 평가를 기준보다 낮춰서 평가하는 거죠.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문화 이해 태도 그러면 3가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3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는 일단 제외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뭐가 있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4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3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말고 문화 민족주의는 일단 빼고 보자고요. 3개 중에서 답이 하나다. 그런데 자기 민족의 가치와 습관, 풍습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선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문화 이해 태도 그랬을 땐 이 3가지 중에서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서로 공존하는 사회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한 사회의 문화 속에 외국의 문화가 동화되는 사회이다. 그런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가 있을까요? 다음, 3번, 단일 민족 국가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사회이다. 왜 단일 민족 국가여야지만 다문화 사회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화마다 그 고유한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형성된 사회이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건 일단 그 문화의 속성이 다양한 문화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상황에서는 단일 민족의 국가가 사라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사회이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은 맞지 않고요. 다음에 4번에 있어서는 이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자세 이런 그렇지 않은 사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문화의 속성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공유성, 학습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 보편성, 다음에 다양성, 다양성에서는 상대성도 나오게 되고 그죠? 학습성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첫 번째,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학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회 자연환경의 차이로 인해 문화는 다양성을 띈다. 이건 다양성과 관련된 얘기죠. 다음, 3번, 문화의 각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며 독자적으로 발생한다. 독자적으로 발전한다? 글쎄요. 자, 독자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여러 문화의 좀 유기적인 영향들을 받게 되죠. 다음, 문화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물질 문화나 정신 문화 등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따라서 3번에서는 정답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각기 독자적으로 딱딱 이렇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간에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문화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성과 다양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문화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문화의 속성 가운데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학습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습성. 배워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선천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는 문화의 속성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졸음이 오면 눈이 감긴다. 이거는 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는 본능적인
생리적인 현상이죠. 생리현상. 졸음이 오면 눈이 감겨. 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졸음이 오면 눈이 떠진답니까? 안 그래요. 다음, 한국인의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다. 이것도 뭐 유전자상의 문제죠. 이 문화,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머리를 검게 칠해.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갑자기 큰 개가 짖으면 깜짝 놀란다. 저도 그렇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제 친구 리키도 그래요. 예, 큰 개가 짖으면 깜짝 놀랍니다. 예. 이것도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짖었을 땐 깜짝 놀라야 돼? 엄마야? 막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리 응원이 끝난 후 주변 정리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놀았던 자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 라고 해서 배워서 얻어지는 행동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학습에 의한 것 골라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이런 것들은 그 문화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문화의 변동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문화의 변동에는 속성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발명이 있었죠.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속성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 발명이나 발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내재적인 변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전파와 관련해서는 이제 외부에 의한 외부적인 어떤 외재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문의점에 의해서 목화씨가 전해졌다. 이건 전파죠. 그죠? 네. 목화가 섬유 만드는 거예요. 그 모카 커피 하는 모카가 아닙니다. 천송이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뉴턴에 의해 만유인력 법칙이 밝혀졌다. 이거는 발견이죠. 발견. 이거는 전파고 발견입니다. 다음, 중국의 한자가 전해져 신라의 이두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문화 전파에 의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낸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파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인터넷을 통해 유럽의 K-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도 전파죠. 그러니까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중국의 한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창조가 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해서 K-팝이 번지는 거는 간접적인 전파라고 볼 수가 있고, 문의점에 의해서 목화씨가 전해진 거는 직접적인 전파죠. 문의점이 직접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다 전파인데 2번 하나만 지금 발견입니다. 발명 아니에요.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명했다.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도 만유인력 법칙은 있었어요. 그런데 뉴턴이 그걸 처음 이런 게 있네 라고 알았던 것뿐이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외부에 의한 변동이고 2번 하나만 내부적인 변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대사회에 등장하게 된 문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소득격차 심화. 소득격차 심화 때문에 문제가 되던 사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무슨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것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불평등 문제, 남존 여비 사상 뭐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남녀 불평등 문제, 특히 뭐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계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어요. 이것도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시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사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 격차, 정보의 소유 문제, 빈부 격차, 자본의 소유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격차는, 정보 격차는 정보화 시전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고, 빈부 격차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문제이니까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회 문제죠. 따라서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현대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회는 그랬어요. 어떤 사회냐? 어떤 특징이냐? 한번 보죠. 수평적인 인간관계.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나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고르게 동일하게 대접받는 사회. 다음 소비자 중심의 사회. 소비자 주권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다음 전자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설명 드렸었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회는 언제냐? 산업사회냐, 근대사회냐, 정보사회냐, 봉건사회냐. 이건 전부 다 정보화사회,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변화들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7번에서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특징들이 정보사회에서 나타난다. 정보사회의 특징은 이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같이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국제조직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국제 엠네스티 국제 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는데 이 국제조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국제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유네스코의 경우에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고요. 국제 엠네스티, 국제 적십자사, 국경 없는 의사회 이것들도 전부 다 국제적인 활동을 합니다만은 이 단체들은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 비영리 단체에 속해요.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인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죠.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단체들이죠. 국제 적십자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십자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단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들이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도 이제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죠. 따라서 2, 3, 4번은 국제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만 국제기구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사회는 그랬습니다. 보기의 내용 보시면 지구촌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며 국가 간 상호 의존이 증대하면서 단일화되어가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단일화, 국제화, 세계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재 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증대되면서 전체의 전 지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 세계화의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여기서는 세계화,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국제화를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국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예요. 그리고 세계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계화의 관점은 그 국제화의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구분이 딱 지어지잖아요. 근데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이 약화된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이 증대되면서 단일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런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보다 4번이 맞는 얘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화와 세계화의 관념 자체도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정리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특징인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을 정치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뭘까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 시민에게 다양한 정치 참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악용이 될 경우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직접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그랬는데 이거는 정치의 어떤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의 전자민주주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참여민주주의도 보다 활성화되고 생활민주주의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 자국의 이익보다 국가 간 연대를 중요시해야 한다. 요즘에는 자국이 실리 추구를 보다 중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소득의 양극화, 종교 간 분쟁, 민족 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뭐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그죠? 상대주의 입장에서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T, B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신성장 동력 기술,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새로운 산업도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번, 3번, 4번은 바람직한 내용인데 1번의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한다라고 한다면 1번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습니다. 한 사회의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사회를 가리켜 띵띵띵 사회라 한다. 여기서 띵띵띵에 들어갈 말이 뭐냐. 교재 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 비율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하면서 실버화, 고령화, 노령화, 선진화. 여기에서는 고령화 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고령화 사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버화, 노령화 뭐 비슷한 얘기들 많습니다만은 교재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을 가리키는 말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굉장히 긴데요. 한번 보죠. 1960년대 이후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밑줄되었죠?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나타난 도시화 현상의 결과로 이 현상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젊은 층의 인구가 부족해지고 도시에서는 인구가 과잉 유입되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건 헤어졌다 만나고 모였다 흩어지는 이러한 모양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합집산. 회자정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회자정리.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할 때, 만날 때 헤어짐을 생각하듯이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촌향도 이 말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농촌에 있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건 이촌향도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경국지색이란 말은 뭐예요? 경국지색은 나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미모를 가리켜서 경국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들의 미모를 우리 가리켜서 경국지색이라고 얘기하죠.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습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대중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쳐 대중이 중심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대중에 일단은 중요한 초점을 두신다면 현대사회, 정보사회, 상업사회, 대중사회 중에서 여기서는 대중사회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된다 하는 것 아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억 봅니다. 1960년대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자, 그런데 1960년대에 우리가 경제 개발 계획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을 채우죠. 내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안에서 쓰는 물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만드는 전략들을 수입하는데 1960년대에는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한다 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죠. 다음 니은.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건 1962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실시하였다라는 말이 맞겠죠. 다음, 1980년대에는 3차 산업, 서비스업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리을 1990년대 이후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을 때는 기역,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디귿, 리을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이 속해 있는 4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까지 15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6단원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답을 몇 개를 맞췄느냐 보다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보다 더 중시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내용들,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것도 6번 강조 지금 드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내용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7단원에서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